반갑습니다. 디엔경매 재테크 아카데미 원장 조우영입니다. 오늘은 특강으로 법정지상권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는 법정지상권의 개요, 그리고 법정지상권 실제 경매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지상권의 개요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당권 설정 당시 소유자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같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있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 중 하나가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때 건물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토지 사용권으로 민법 366조에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참조해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제 경매 사례에서 법정지상권의 투자 공략을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물건을 구해야 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여러분들은 지로 외에 그 위에 건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난감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물건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높아야 됩니다. 경제적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경매를 통해서 토지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해서 그 건물에 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받아 가처분 등기를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그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대주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성소 판결을 받아 확정을 받아 집행권원회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합니다. 경매 신청을 하고 만약 그것이 진행이 된다면 그 누구도 그 건물에 대해서 매수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 철거에 대해서 판결이 나 있고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다 인수사항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물건에 대해서는 매수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토지 소유자가 경매 신청권자가 결국 건물을 헐값에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경매 고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매 재테크로서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시어 많은 수익을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동일한 방법에 대해서 실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타경 36575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동 613-173번지에 대해서 토지만 경매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물건 종변은 하천이었고 감정가는 9,120만원이었습니다. 토지 면적은 약 138평이었고 건물은 매각 제외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만 매각이 되었고 소유자는 박모 씨였습니다.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은 2013년 5월 16일자였고 채무자는 이모 씨 외에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명은 임의경매였습니다. 채권자는 박모 씨고 이 박모 씨는 이모 씨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매가 나오자마자 1차에 2013년 12월 30일자에 감정가 9,120만원에서 경매를 진행하였으나
그날 바로 낙찰인 박모 씨가 낙찰가 1억 3,570만 원에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매각허가 결정 기일 날 2014년 1월 6일자 매각허가 결정을 받고 대금 지급 기한인 2014년 2월 3일자 대금 지급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당 기일 날 2014년 2월 26일자에 배당 종료를 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토지 건물 현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감정은 하나감정평가였고 가격 시점은 2013년 7월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용도 구조, 면적, 토지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고 최고 고도 지구 15m 이하 최고 고도 지구였습니다. 그리고 폭 8m, 10m 서로 이류 도로에 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곱미터당 단가는 20만원에 감정이 되었고 감정가는 9,120만원이었습니다. 당시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였습니다. 대지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황 위치에서는 경주시 구정교 북측 인근에 위치해 있었고 주위 임대는 단독주택 및 다세주택이었고 상가 농림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방교통은 보통이었습니다.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건부지로 이용 중이었습니다. 4층 건물 중에 1층은 주차장이었고 2층, 3층, 4층 18개 원룸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상위 매각 외 건물에 대해서 일개동이 소재해 있었습니다. 당시 임차인 현황은 김모 씨 외에 한 5명이 있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이 제외이므로 그 경매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건물 등기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관계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2011년 7월 20일자 토지 소유자 이모 씨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11일자 경주세무서에서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3일자 경주시에서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 6월 22일자에 박모 씨가 매매 예약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격려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당시 토지 등기부의 권리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9월 3일자 소유권을 잃은 이모 씨가 건조당권자 박모 씨에게 매매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3일자 건조당이 박모 씨가 건조당을 설정하였고요. 그리고 이 건조당은 말소 기존 권리가 됩니다. 말소 기존 권리 이후에는 모든 권리가 다 소멸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2001년 9월 3일자 지어당권 설정 당시에 그 위에 건물이 있었냐 없었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2011년 7월 20일자에 그 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상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확인을 하였고요. 그러면 지상권에 있는 모든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이 토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조당에 대해서 그 이후에 건물에 대해서 토지에 매수하시는 분들 인수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조당이 2001년 9월 3일 이전에 어떤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인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2004년 6월 30일자 매매예약 박모 씨의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소멸됩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26일자 가압류에 대해서도 이모 씨에 대해서도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8일자 압류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도 소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21일자 가압류 조모 씨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2005년 10월 20일 가압류, 김모 씨에 대한 가압류, 2006년 7월 24일 가압류, 정모에 대한 가압류 모두 다 소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8일자 경주시 압류도 소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의경매에 대해서 박모 씨가 김영희 여는 사건에 대해서도 소멸이 되겠습니다만 2014년 5월 16일자 경매에서 우리가 본 사건을 진행한 사건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모두 확인을 하고 권리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주의사항은 제시의 건물 매각 제외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립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토지 매수인 박모 씨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기하여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이후 철거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성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박모 씨는 집행권원으로서 이 건물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사건은 2017 타경 575 강제 경매 대구지방법 경주지원에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고정동 616-113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물건 종별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원룸이었고 감정가는 4억 1,430만 4,800원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은 토지는 매각 제외이고요. 그리고 최저 경매가에 대해서는 4,874만 2천원대에 낙찰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약 200평, 200.845평인데 200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만 매각이 되었고 소유자는 또 우리 토지 소유자 같은 이모 씨였습니다. 채무자도 토지 소유자 같은 이모 씨였고 그리고 채권자는 토지 소유자인 박모 씨가 채권자였습니다. 사건명은 강제 경매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항에서 경매가 진행돼서 1차 때부터 해서 8차까지 계속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8차 때 2008년 4월 23일자에 4,874만 2천에 대해서 최저 경매가 있었을 때 낙찰인입니다. 입찰은 2명이었고 낙찰인 박모 씨가 낙찰가 5,365만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의 13%에 대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싼 가격에 낙찰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매각허가 결정 기일은 2018년 4월 30일자 매각허가 결정이 났고 2008년 6월 7일자에 대금 지급 기한이었기 때문에 박모 씨가 대금 지급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건물 등기부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셨다시피 토지 소유자인 이모 씨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 7월 20일자이기 때문에 시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일 먼저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압류에 대해서 경주세무서가 2010년 10월 10일자에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는 모두 다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가처분에 대해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예외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2월 3일자 경주시 압류는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20일자 박모 씨의 매매 예약 등기도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도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6일자 가처분 박모 씨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제3자 누구라도 다 인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모 씨가 2007년 2월 8일자 강제 경매도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은 1,380만 4천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경로는 2017 타경 507 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의 토지 등기부 권리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999년 8월 20자 박모 씨가 제일 먼저 건전당권 전자자죠. 그리고 제일 먼저 또 토지를 또 경매 시청권자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상속에서 박모 씨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3일 날
박모 씨 상대로서 매매 계약을 해서 이모 씨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 2월 3일자 박모 씨가 이 토지가 경매가 넘어가서 박모 씨가 또 소유권 이전 받은 이미 경매 낙찰에 대해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모 씨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건조당이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상권에 대해서는 절대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 박모 씨는 정말 경매의 대가인 것 같습니다. 건조당 자체도 안양저축은행에서 9,100만 원에 대해서도 건조당이 설정을 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 당시에. 그러면은 이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매의 고수인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부는 토지 인도 등 경주 지원 2014 가든 935 판결 정문에서 경매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했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각 허가에 대해서 소멸되지 않는 등기가 있었습니다. 각고 순위 9번 가처분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차인이 박모 씨가 이 건물에 대해서 낙찰받은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본 사건에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 소유자인 이모 씨는 토지를 2001년 9월 3일자에 매수하면서 당시 토지의 건조당권 설정자 박모 씨였죠. 접수일자는 2001년 9월 3일자였습니다. 그 위에 건물을 2011년 7월 20일자에 완공 소유권 보존 등을 하였기 때문에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가 2000년 9월 3일자이었기 때문에 그 위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자루는 박모 씨가 이제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모 씨는 매수인 박모 씨는 위 토지가 경매가 나오자 단 1회차에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판단했어요. 대구지방법원 경조지원 2014 타경 36575 임의경매 사건은 이 사건 토지를 최저 경매 감정가 9,120만 원보다 더 높은 1억 3,570만 원의 경매 낙찰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박모 씨 보면 다 미쳤다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절대 결코 박모 씨 미친 사람 아니죠.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100%보다 148% 가면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금액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매수인 박모 씨는 이 사건 토지의 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후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하여 다고주택의 소유자 이모 씨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기해 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 등기를 경유하였습니다. 이후에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에 기하여 관할 법인 경제지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매수인과 건물 소유자,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되면서 매수인이 이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금으로 1385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성소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매수인은 위 지상 건물에 대해서 위 판결에 근거한 집행권으로 2017년 2월 8일자에 경주지원에 강제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 근거로 2011 타경 570으로 온 사례였습니다. 위 건물은 경매 입찰이 진행되면서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의 건물에 대하여 건물 철거 판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기해서 한 가처분은 제3자인 경락에는 누구든 간에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유찰이 8회차가 되어도 아무도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매수인이 아무도 경매 입찰하는 사람이 없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 감정가 4억 1,430만 4,800원의 다가구 주택을 토지 주인인 박모 씨가 5,360만 원의 헐값으로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이렇듯 경매는 돈이 많다고 좋은 물건을 많이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매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 분석을 잘하면 상가격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지상권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있게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사례 분석을 통해서 지상권에 대해서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